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별세했습니다. 생전에 저작권 관련한 소송과 분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곳곳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립기업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뤄보려면은 이 사건 경위부터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 인터넷에서 이제 각종 밈으로도 사실 유명하잖아요. 검정고무신인데 그 이우영 작가가 11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검정고무신 만화를 저도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희 아까 준비 시간에 제가 이 주제가도 불러드렸잖아요. 네네. 그럴 정도로 이제 제 또래나 뭐 그 윗 세대, 조금 아래 세대도 다 공감을 할 만큼 되게 재밌게 봤던 만화인 것 같은데 이 만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이우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공주대 만화예술학과를 졸업하시고 1992년부터 검정고무신을 그리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60년대가 배경이죠. 45권짜리 단행본이 출간이 되고 14년 동안 연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그 영화로 극장판으로도 개봉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 문화에 굉장히 미친 영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작권 관련한 소송으로 몇 년 동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공동 저작권자들과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관계만 정리를 해서 갈래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그 검정고무신 이 만화에 대한 공동 저작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간에 약간 수익금 분쟁.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차적 저작물,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지 어떤 원작을 소재로 한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서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약간 포함하는 논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 더 크게 본다면 약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을 약간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저작권을 양도하는 이런 계약 관행이 우리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이제 대중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만연했다.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 이 정도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9월에 그 한 출판사의 대표가 이 이우영 작가 동생이 계세요. 이우진 작가라고 계신데 두 분한테 사업화를 제안을 하면서 그 시작이 되었는데 그 동생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면 이 출판사에서 정말 좋은 작품인데 아직 이런저런 캐릭터 사업으로 나오질 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그 다음 달에 2007년 10월에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포함된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권이란 그러니까 이우영 작가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파생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구 자체만 놓고 보면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 다음에 파생된 2차적 사업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엔 그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지분 28%, 그 다음에 글 작가가 따로 계세요. 그 작가에게서 8%를 그 출판사 대표가 양도를 받아서 저작권위원회에 글 작가는 도레미님이고 이영일 작가님은 이영일 작가가 필명이 도레미이신 거죠. 그래서 창작자로 함께 등록이 됐고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2010년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추가로 작성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 및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 위반 시에는 3배의 위약금을 낸다. 위약금을 3배나 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일체의 작품 활동,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약.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를 업무하시거나 이렇게 일하시면서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일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계약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의 형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맺어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2010년까지 이렇게 총 5차례 계약을 맺어서 예. 그리고 201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저작권 예. 지분을 추가로 양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명, 그러니까 작가 2명, 이우영, 이유진 작가와 네. 글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예. 공동 저작권자가 된 거예요. 캐릭터에 네네. 대한.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네, 출판사가 53%, 예. 이우영 작가 27%, 동생 이유진 작가가 10%, 네. 글 작가이신 이영일 작가가 1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2019년에 소송으로 번지기 전까지는 뭐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됐던 건가요? 그 양측에서 이제 제시하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2014년 이후에도 정산이 되고는 있었다. 예. 네, 그래서 그 출판사 쪽에서 주장하는 건 2014년에도 애니메이션 방영권 수익을 지급을 했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 게 2015년부터입니다. 예. 2015년부터 이게 2015년이 검정고무신 시즌4가 방영이 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1기부터 3기까지는 그 세안미디어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고 네. 이 4기를 이제 이 출판사에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거를 방영을 할 때 이 저작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원작 제작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비율을 예. 3%로 지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터무니없이 낮다. 그렇죠. 그 작가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예.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2차 사업을 한 게 또 큰 문제가 네. 됐잖아요. 그 작가님 생전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2가지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예. 자기에게 소송을 걸었다. 네. 그 다음에 자기한테 아무런 동의나 알림 없이 영화나 극장판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게 이 2가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계속 진행을 네네.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예. 소송까지 벌이게 됐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자입니다. 지분을 예. 양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는 이 작가가 우리에게 자기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자기가 그 캐릭터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한테 주질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동 저작권자니까. 네, 그렇죠.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소송을 걸은 거죠. 예. 근데 2019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6월에 출판사가 2 작가를 또 고소를 했죠. 그게 그 고소인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보는 설명이 약간 다른 겁니다. 이유영 작가 쪽에서는 네. 이게 내가 이 캐릭터를 못 그리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이 소송이고 네. 출판사 쪽에서는 수익을 저작권자들 공동 저작권자에게 네.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우영 작가가 배분을 안 했습니다. 예. 배분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출판사가 낸 소송이고. 네네. 제가 이 이슈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장 좀,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 2 작가님, 그 이호영 작가님이 군대 가실 때는 동생분이 연재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다 이제 작가인 건데, 이 2 작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에서 이제 검정고무신을 상영한 것 갖고도 소송을 걸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작가님도 충격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았다고 하셨고, 네네. 저도 이제 독자로서 굉장히 그 부분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송이 아직 선고가 안 됐습니다. 판결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생전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네. 그 체험농장 관련해서 피소당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비수를 꽂았다. 예. 라거나 아니면 45권 전체 콘텐츠가 아닌 사업기간에만 캐릭터 9종, 그러니까 네. 캐릭터 9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 우리는 이해를 하고 권리를 인정을 해줬다. 네. 이렇게 자기는 이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스스로 약간 안타까운 표현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는 그런 약간 제한적인 조건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입장이 갈리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여기 구독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름빵 네. 또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약간 형태가 다르기는 한데 이게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작가가 거기에 갔을 때 이거를 정확한 표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전매 방식으로 네.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예.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통째로 이 출판사에 양도를 하고 일정 비용을 받는 계약이었는데 예. 그것도 너무 포괄적이고 이 창작자의 그 권리를 이해를 안 한다 그래서 소송이 된 거고 이거는 저작권
공동 저작권자의 분쟁이기 때문에 구조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안에 그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좀 출판사 쪽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시기가 보면 이분이 구름빵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했던 시기가 2003년. 예, 구름빵 논란은 당초 계약 2003년. 이 계약은 2007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저작권 관련된 어떤 그런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이런 문제가 이제 표면화된 게 2012년 이후 14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계약이 맺어진 시기가 더 이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런 계약이 맺어졌던 그런 관행적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출판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게 뭐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이 매절이라는 게 굉장히 관행처럼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매절이라는 게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는 건데 이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비슷한 이거 내용을 찾다가 제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매년 네. 챙겨보거든요. 매년 2월에. 근데 이 이상문학상도 2020년에 작가가 보이콧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 불공정 계약이 뭐였냐면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 동안 출판사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소설에도 본인의 단편집에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상작이 되면은. 그래서 이게 맞냐? 이게 노예 계약이다라고 해서 수상을 거부해서 그 2020년도에는 아예 책이 발간이 안 됐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2020년인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예, 이게 정말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앞서서 약간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예. 그 이슈가 이제 불거진 2014년도에 공정위에서 그 단행본 분야에서 매출액 상위 20개인 출판사한테 예. 그 저작권 양도 계약서나 이런 거 불공정한 약관을 좀 시정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서 뭐 시정이 됐겠죠, 일부? 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이 출판사는 그 대상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아마 발견이 안 됐고 이게 흐름상을 이랬어요. 2014년도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 네. 2015년도에 그 시즌 4가 방영이 됐고 그럼 이 과정에서 그 이우영 작가나 이런 분들도 예. 저작권 개념이 이렇게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계약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쵸. 네, 그 논란이 나중에 이제 2020년 이후에 막 극장판 개봉하고 예. 이랬을 때 이제 2차 저작물 뭐 이게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논란까지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대책을 문체부랑 공정위가 두 곳이 내놨는데 문체부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딱 정리를 잘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거기 어떤 거죠? 보도자료에 보면 예.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딱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린 2차적 저작물 그거에 대해서 이용 허락 계약서를 만들어서 표준 계약서로 공급을 하고 뭐 예. 이런 계약들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돌아가신 분한테 소급할 수는 없는 그쵸. 것이니 예. 뭐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잖아요. 아까 구독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해서도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출판사랑 작가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몇 개 살펴보고 갈까요? 네, 지금 보면 아직도 그런 계약들이 많다 이렇게 예.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처음에도 이제 웹툰 문제 이런 거랑 연계해서 말씀 주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퍼블리싱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해 줄 수 있는 곳들은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출판사였던 거고 지금은 뭐 포털이나 그쵸. 웹툰 업체들인 거고 이 작가들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흥행이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들을 이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약간 좀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지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 대가를 본인들이 그렇다고 다 가져가고
그 원작에 대한 창작권마저 가져가게 되는 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작에 대한 창작권은 좀 보장을 해줘야 네. 많은 분들이 더 나서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창작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만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 캐릭터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실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 좀 슬픔 이런 거를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발레리온님께서는 나의 노력이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받는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작가님께서 상실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그림 만화인데 내가 그릴 수가 없다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계약을 맺으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공인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따르자라고 일단 제안을 하시는 방법이 그쵸? 있을 것 같고 예.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계약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법률인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지 네. 않나. 그 보면 이우영 작가의 계약서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장짜리 계약서도 있거든요. 네네. 제가 회사 일하면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있는데 한 장짜리 계약서는 흔치가 않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네. 표준 계약서 잘 검토하셔서 잘 네. 하셔라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저작권 분쟁과 창작자 권리 보호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관련 그렇습니다. 정책도 마련이 네. 돼야 되고 만약에 지금도 약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계약이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공정위에서 지금 불공정 약관 뭐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니까 예. 그쪽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